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 스킵하지 마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리, 30대 중반, 매달 월급 받으면 한숨부터 쉽니다. 작년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매달 150만 원. 다점제이 게시헌. 통장에 월급 들어오는 날과 빠져나가는 날의 시차가 정확히 3시간입니다. 그래도 집은 샀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옆 단지 아파트 시세는 1년째 제자리예요. 박 과장. 같은 회사 같은 연차. 작년에 김대리가 영끌할 때 비웃음을 사면서도 SK 하이닉스에 적금 깨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박 과장의 계좌에는 3배가 찍혀 있습니다. 지난 1분기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72%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자, 질문 드릴게요. 두 사람 다 똑같이 8시간 일했습니다. 똑같이 야근했고 똑같이 회식했어요. 그런데 왜 한 명은 빚의 노예가 되고 한 명은 자산가의 길에 들어섰을까요? 혹시 여러분 매달 통장 잔고를 보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라고 자책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뉴스에서는 한국 GDP 1.7% 성장, 38년 만에 최대 호황이라고 떠드는데 정작 내 지갑은 왜 점점 가벼워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경제 상식, 경기가 좋아지면은 금리는 내려가고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이 명제,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GDP는 시장 예상치의 2배를 찍었어요. 실질 소득 증가율은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일제히 한국 성장률 전망을 3.0%까지 상향했어요. 그런데도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내릴 생각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경제가 좋아서 금리 올린다는 교과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신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만약 여러분이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 사야 할까 고민 중이시라면은, 만약 여러분이 도대체 지금 내 돈을 어디에 둬야 하나 매일 밤 검색창만 두드리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정장애에 빠지셨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1분기 한국 경제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SK 하이닉스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보다 더 높은 마진을 내는 괴물이 됐는지, 한국은행은 왜 호황 속에서도 매파의 칼을 빼들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올라타야 하는지까지 오늘 하루 딱 이 영상 하나만 보세요. 여러분의 5년 후 통장 잔고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 정리 영상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을 꿰뚫어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2026년 1분기 한국 GDP 성장률 전기 대비 1.7%, 시장 전망치가 0.9%였으니까 거의 2배를 때린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코로나 회복기 빼고는 거의 본 적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실질 국내 총소득 GDI예요. GDP가 얼마나 만들었냐를 본다면 GDI는 그래서 우리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왔냐를 봅니다. 이 GDI가 무려 7.5% 폭증, 1988년 1분기 이후 38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같은 물건을 팔았는데 단가가 훨씬 비싸게 팔렸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파는 물건 값은 오르고 사오는 원자재는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는 겁니다. 성장 기여도를 뜯어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순수출 플러스 1%포인트, 투자 불정후 8%포인트. 결국 이번 성장은 수출과 투자 쌍끌이에요. 소비는 벌써 0.2%포인트로 여전히 미지근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수는 여전히 죽어 있다. 그런데 수출 대기업들은 미친 듯이 벌고 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잔치의 주인공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반도체. 그것도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HBM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먼저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고 갈게요. SK하이닉스 2026년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 52조 5,763억 원, 영업이익 37조 6,103억 원, 영업이익률 72%. 잠깐만요. 영업이익률이 70%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영업이익률이 40% 정도입니다. 애플이 30% 수준이에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70%를 찍었어요. 100원어치 팔면 72원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AI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AI를 돌리려면 엄청나게 빠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HBM이에요. 그리고 이 HB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세 곳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사실상 과점 체제죠. 수출 데이터로 확인해 볼까요? 4월 전체 수출 858.9억 달러, 전년비 48% 증가, 반도체 수출만 39억 달러로 173.5% 폭증,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작년 한 해 필라스 글로벌 HBM 반도체 이트가 수익률 34.9%를 찍었어요. 1년에 거의 5배 가까이 뛴 겁니다.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 섹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분명하죠. 자, 여기서 핵심 질문. 이 잔치 언제까지 갈 수 있냐?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가면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 은행들 사이에서 의견이 두 갈래로 갈렸어요. JP모건은 한국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3.0%로 확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이 4분기까지 총 2번 금리를 올려 최종 3.0%까지 갈 거라고 봤어요. 시티은행도 7월과 10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말 3.0%를 예상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성장률을 1.9%에서 2.5%로 상향. 한국투자증권은 8월과 11월 두 차례 인상을 점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무라증권은 다릅니다. 매파적 동결을 유지하고 내년 말까지 2.50% 그대로 갈 것이라고 봤어요. 자, 그럼 한국은행은 뭐라고 할까요? 신현송 총재의 발언이 결정적입니다. 물가와 성장이 상충할 경우 당분간은 물가에 보다 무게를 두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와, 한국 경제 완전 부활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어두운 면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99.2%에서 2015년 2분기 89.7%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학계에서 말하는 성장 제약 임계치인 8.85%를 여전히 넘고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수준이에요. 특히 두 그룹이 위험합니다. 30대 이하 청년층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 즉 LTI가 246.9%에 달해요. 1년에 1억 버는 사람이 2억 4,69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금리에 엄청 민감해요. 만약 하느니 금리를 인하하면 다시 빚내서 집 사려는 수요가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령층도 문제입니다. 자산의 80.2%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현금 흐름이 막히는데 그렇다고 집을 팔기는 또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영업 창업 대출을 받아서 치킨집을 차립니다. 이게 또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에요. 두 번째 문제, 대외 리스크. 중동 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같은 물류 경로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은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수입하잖아요. 직격탄입니다. 그리고 일본 지진 리스크도 무시 못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한국, 일본, 대만에 집중돼 있는데 일본에서 큰 지진 한 번 나면은 우리가 자랑하는 AEBM 공급망도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냐?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업이익률 70%는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 우위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최소 2세 3년은 더 갈 거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고요. 다만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그리고 메모리 사이클은 결국 언젠가 꺾인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분할 매수, 분산 투자가 답이에요. 둘째, 금리 인하 베팅은 신중하게. 곧 금리 내릴 거니까 부동산 사야지라는 베팅은 지금 시점에서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하는 총재가 직접 물가에 무게 두겠다고 했고 글로벌 IB 다수가 인상을 점치고 있어요. 변동금리 대출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번 더 점검하셔야 합니다. 셋째, 환율과 유가를 주시하세요. 중동 리스크가 살아있는 한 유가와 환율은 언제든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상 처음에 등장한 김대리와 박 과장 기억나시죠?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건 재능도,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어떤 흐름이 한국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읽어내는 능력이었어요. 2016년 1분기 한국 경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에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GDP 1.7%, GDI 7.5%,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 72%,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충격적인 숫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가계부채, 유가, 지정학 리스크라는 그림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경제 뉴스는 단순히 올랐다 내렸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숫자가 내 자산, 내 대출, 내 일자리에 어떤 의미인지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산을 지키고 불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은 하느니 금리 올릴 거라고 보세요? 동결할 거라고 보세요?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HBM 관련주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 주제로 실전 분석 들고 오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